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문이 유출이 됐어요. 원래 6월 16일 날 기재부가 주관하는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발표될 것이 미리 나왔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 안에 중요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좀 쉽게 정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유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요,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업 규제 완화 부분부터 물가 대책 그리고 부동산 정책까지 모든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던 50페이지 넘는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내용만 좀 체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이슈죠. 바로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방안에 좀 구체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 LTV 80%까지 풀어준 건 알겠는데 그 대상이나 주택 가액 기준 부분에서 하나도 정해진 게 없거든요. 그와 관련된 내용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두 번째, 보유세 인하 방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 관련 정책도 이번에 약간 힌트가 보였다는 부분이죠. 한번 하나하나 정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민 실수요자 대출 확대 부분, LTV 80%까지 푼다고 해서 많은 다주택자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것으로 매수세가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수도권 전체적으로 워낙 거래량이 적다 보니까 여기에 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애 첫 주택의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은 원래 있는 제도였어요. 작년 6월 1일부터 개선된 내용이 시행이 되고 있었죠. 단 최대 대출 한도 4억에 투기과열 지역은 최대 60%, 조정대상 지역은 70% 이내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규제 지역이나 그리고 가액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일괄적으로 80% 확대를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소득 기준이나 주택 가액 기준 그리고 최대 대출 한도는 어떻게 할 건데, 이에 대한 힌트가 전혀 없었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보도자료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생애 최초 LTV 상한을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는 6억 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3분기 중에 실행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당초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그리고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 미만에만 이런 대출 규제 완화를 적용해 줬는데, 이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다 적용을 해주겠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 투기과열 지역은 9억 이하 주택, 조정대상 지역은 8억 이하 주택만 적용해 줬는데 상관없다, 주택 가격이 비싸도 LTV 한대 최대 80% 적용해 주겠다고 밝힌 겁니다. 마지막으로 원래는 최대 대출 한도가 4억으로 고정됐었는데 이것을 6억 원으로 늘려준다고 합니다. 이것을 올해 3분기 중에 시행을 한다는 부분이죠. 자, 이거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연봉 1억 생애 최초 구입자의 대출 가능 금액 변화, 이 연봉 1억이면 현재 이런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적용받지 못했지만 올해 3분기부터는 적용을 받게 돼요. 그럼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먼저 투기과열 지구에 8억 주택을 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요, LTV 9억 이하분 40%가 적용되기 때문에 3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최대 대출 가능액이 6억 원으로 껑충 뛰어넘는다는 부분이죠. 또한 투기과열 지구의 10억 이하 주택은 현재 3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9억 이하분은 LTV 40%, 9억 초과분은 20%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대 대출 가능액이 6억까지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12억 주택은요, 현재 4억 2천밖에 대출이 안 되는데 이것도 똑같이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억 같은 경우는 LTV가 50% 정도밖에 안 잡히는 효과인데 8억 주택 같은 경우는요, LTV가 무려 75%까지 적용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10억 이하 주택에서 LTV 규제 완화 효과가 탁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금리가 워낙 많이 올라가는 이 상황이라서 이렇게 6억 대출 받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부동산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되고 또한 시장의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이 된다면요,
아마 이거 수요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DSR 40%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어요. 이 DSR 규제가 뭐냐면은 소득 대비 원리금과 이자 상환액이 40%를 못 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보통 30대 같은 경우는 사회초년생이라서 연봉이 아무래도 40대나 50대에 비해서 낮게 책정되고 소득 대비해서 대출 한도를 정하다 보니까 불리함이 있다 해가지고 이번에 개선 방안을 꺼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없던 내용이 아니라 있던 내용입니다. 현재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면은 대출하고요, 만기 때의 소득을 평균을 계산시킨대요. 대출 시와 만기 시의 평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하냐? 대출 시와 만기 시의 각 연령별 소득 흐름을 예상해서 평균을 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의 미래 소득을 현재보다 더 반영하는 방안, 그래서 현재 소득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주겠다고 밝힌 겁니다. 아무래도 좀 금리 인상 시기에 좀 위험한 부분은 없지는 않은데 일단 공약이라서 발표에 나온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내용은요,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재산세 부분부터 이야기가 나와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시킨다고 합니다. 자, 재산세 계산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각 재산의 물건의 공시가격이 있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0억이면요, 공정시장가액 60%를 곱하면 6억이 과세표준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금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공시가격 10억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면 6억이 나왔는데 45%로 하향시키면 4억 5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나와서 여기에 세율 곱하고 최종 세액이 나오겠죠. 한마디로 재산세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를 깎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완화 방안도 발표됐어요. 먼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해요. 그리고 20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 금액이 11억인데 14억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런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식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과세잖아요. 이렇게 이제 재산별로 기준 과세하는 재산세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 단독 명의는 11억 원을 공제를 해줬고요.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했는데 지금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2022년까지 100%로 인상됐기 때문에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기대할 수 없어졌는데 이번에 어떻게 한다? 1세대 1주택자 단독 명의는 14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60%까지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세대 1주택자는요, 사실상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가 거의 없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종부세 납부 유예 및 불가피한 사유 주택수 산정 제외 방안도 나왔습니다. 종부세 납부 유예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언론에 보면 종부세 과세 기준을만 대면은 항상 강남에 사는 집 한 채에 있는 은퇴 세대가 현금이 없어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종부세를 낸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그럼 주택 처분할 때까지 납부 유예시켜줄게, 이게 종부세 납부 유예입니다. 그 종부세 납부 유예 추진 대상을 발표한 거예요. 먼저 만 60세 이상이 되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요. 1세대 1주택자여야 되고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자는 6천만 원 이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가 100만 원 초과 납부자면은 이 종부세 납부 유예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의 주택수 산정 제외 방안도 나왔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저가 1주택자는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를 해준대요. 근데 이건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과표와 합산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아까 인별과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일시적 2주택자는 주택이 두 채니까 이 두 채의 공시가격 합산하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 뭐에서 제외를 해주냐? 중과대상, 종부세 중과대상을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를 해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과를 안 시켜줄게, 이런 얘기예요. 자, 그 외에 중요한 부동산 관련 정책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분양가 상한제 개편, 국토부 관할입니다. 이 보도자료에서는 6월 중 발표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250만 원 공급 계획은 어떻게 하냐? 이것도 국토부 관할이죠. 3분기 중에 발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최대한 빨리 발표한다고 했는데 3분기로 좀 넘어간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는 6월 중에 발표가 될 겁니다. 이게 빨리 나와야 분양을 미루는 단지들이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원내는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했지만 뭐 폐지는 뭐 꿈도 못 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현재보다 시세 반영률을 다소 높여주는 축에서 미세 조정해서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국토부 관할에서 이 분양 공급 관련 정책을 세우다 보니까 이번에 기재부 중심의 보도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앞으로 수도권의 로또 분양 63만 호가 쏟아지게 됩니다. 자, 이 로또 분양 긴축 상황, 강력한 긴축 상황에서도 분명히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이와 관련된 공급 정보와 당첨 꿀팁까지 쇼킹 부동산 2 청약 갑부 서적에 총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